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C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절반가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느낌으로 중간 점검을 통해서 문제풀이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풀이가 결코 정답이거나 가장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로 한번 정답에 도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처음 n개의 짝수의 합 및 홀수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n으로 2를 입력했다면 처음 두 개의 짝수의 합, 즉 2와 4의 합인 6이 출력될 것이고 처음 두 개의 홀수, 즉 1과 3의 합, 4가 출력될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 개발 환경을 켜고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우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푸셨다면 제가 코딩하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n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을 각각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줄 것인데요. even number라는 의미로 even이라는 변수, 그리고 odd number라는 의미로 odd 변수, 그리고 짝수의 시작인 2, 이것을 저장할 x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홀수의 시작인 1을 저장할 변수 y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n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n의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첫 n개의 짝수의 합 그리고 홀수의 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n을 어떤 수를 입력할지 모르죠.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짝수 또는 홀수를 점차 증가시켜 가면서 그 합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서 while문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even 변수에 x를 더합니다. 자, 그리고 n이 커질수록 짝수를 증가시키면서 더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홀수 부분도 홀수를 증가시켜가면서 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나왔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n가지의 짝수의 합, n개의 짝수의 합, 그리고 n개의 홀수의 합이 각각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아까 예를 들었던 n의 2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6과 4로 잘 나오게 됩니다. 처음 두 개의 짝수 2와 4의 합 6, 그리고 처음 두 개의 홀수 1과 3의 합 4, 잘 출력이 됩니다. 제가 코드를 짠 것을 보시고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또 내 코드와 이 코드가 어떤 것이 좀 더 적절한 코드일지 한번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이트는 백준 온라인 저지라는 코딩 문제 푸는 사이트입니다. 그 문제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이트를 모르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서 문제를 잘 둘러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짠 코드를 제출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해보고, 또 다른 맞은 사람의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이름은 최대값인데요. 문제에서 9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주어지고 그 중에 최대값을 찾고, 앞선 강의에서 배열 강의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실습을 보셨다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최대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최대값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수인지, 여기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최대값은 85이고 이 85가 1, 2, 3, 4, 5, 6, 7, 8, 8번째 수,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으로는 자연수는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9개의 요소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배열 ARR을 선언해 줍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을 판단할 것이죠. 그래서 ma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무조건 max보다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복문이 돌면서 그 0번째 인덱스와 그 첫 번째 인덱스 또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가 만약에 더 크다면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 즉 인덱스들을 다 비교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ax를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면서 우선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배열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값이 몇 번째에 들어있는지도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라는 의미의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만큼 반복이 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면서 그 값이 최대인지 아닌지 이제 if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0번째 인덱스부터 비교를 합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0번째 인덱스는 당연히 max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덱스로 갈 때 0번째 인덱스와 첫 번째 인덱스의 그 비교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리절트에다가 i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최대값과 그리고 최대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지금 현재 i는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몇 번째인지 보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리턴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예시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해주면 85, 8 잘 나오게 되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문제는 나머지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숫자 10개를 입력을 받고 그들을 4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합니다. 구해서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있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편하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입력했을 때 42로 나누면 나머지도 얘네들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게 각각 숫자가 다 다르니까 다른 게 10개. 여기는 다 42의 배수들이네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될 테니까 한 개가 출력이 돼야 되고, 여기도 각 수를 4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값은 6개가 되겠죠. 자, 이것을 마찬가지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선 10개를 입력받는다고 조건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 개수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나머지가 몇 개인지 세주기 위해서 CNT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와야 되겠죠. 자, 입력을 받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열을 받고 또 반복문을 돌려서 나머지를 하는 것보다 받자마자 나머지를 연산을 해서 바로 배열에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번째 인덱스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나머지를 바로 구해서 넣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반복문을 돌 것인데 일단 임시로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뒀습니다. 그리고 중첩 반복문을 사용할 것인데요. 사용하는 이유는 이 인덱스들을 전부 다 비교해주면서 만약에 if문을 썼네요. 만약에 같은 나머지가 존재한다면 우선 템프를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템프가 0이라면 즉 같은 나머지가 없다면 그냥 이 CNT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 백준에 있는 예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시를 넣으면 42로 나눠도 다 얘네들이 곧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10 잘 맞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실행을 했을 때 1. 네, 잘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역시 잘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간점검차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풀었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BOJ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문제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미에 썼던 단어인데요. 네, 지금까지 중간까지 달려왔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시면 기초가 더욱 탄탄해질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남은 내용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1일 1코딩 꼭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중간점검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고칠 점이 있으면 댓글에 피드백 해주세요. 감사합니다.